자, 10강 외부 은하와 우주 팽창. 자, 3전 문항, 전문항에 대해서 풀이하겠습니다. 자, 1번 그림은 은하 AD 가시광선 영역에서 관측된 형태. 자, 모양에 따라 분류한 겁니다. 참고로 A가 바로 타원, 자, B는 정상 나선, C는 막대 나선, D는 불규칙 은하겠지? 자, 문제 한번 봅시다. 질문, 기억, 니은으로 적절한 것. 자, 늙은 별도로 이루어져 있는가? 근데 D가 바로 불규칙 은하잖아? 그러면 기억 같은 경우에 현재 늙은 별로 이루어져 있는 것? 아니지. 불규칙 은하는 성간 물질이 많기 때문에 현재 새로운 별들을 만들 수 있는 재료가 풍부하니까 젊은 별들이 많고, 그리고 큰 별도 만들 수 있을 거니까 고온의 별인 푸른색 별도 많은 거지. 자, 모두 다 불규칙 은하에 대해서는 다 다른, 틀린, 아니오의 답을 댈 수가 있겠지. 일단 기억은 다 가능합니다. 자, 근데 A가 타원, B가 정상 나선, C가 막대 나선. 그러면 니은은 정상과 막대 나선을 구분하는 거니까 막대 유무가 되겠지? 편평도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이거는 타원은하. 규칙적 구조, 막대 구조. 그래, 그렇지. 3번. 막대 구조가 있는지 이 여부가 되겠지. 그래, 답은 3번. 늙은 별들이 이루어져 있는가? 참고로 나선 은하 같은 경우에는 나선 8에 성간물질이 많아서 푸른 별들이 많죠. 중심부에 늙은 별들이 많았습니다. 자, 편평도 따라 세분하는 것 역시 이건 타원은하. 답은 3번. 자, 2번. 우리 은하와 대마젤란 은하 가시광선 영상. 자, 모양을 나타낸 겁니다. 자, 참고로 우리 은하는 막대 나선이고, 그리고 대마젤란 은하 특정한 모양이 없잖아, 맞지? 불규칙 은하가 될 겁니다. 자, 기억. 허블 은하 분류에 의하면 우리 은하는 SB, S는 스파이럴, 바로 나선 은하, B는 바로 막대, 막대 나선 은하를 SB라 표현하지. 참고로 정상 나선 은하는 S, 불규칙 은하는 IRR, 그리고 타운 은하는 E를 쓰고 있는 거지. E0부터 E7까지 편평도를 나타냅니다. 자, 니은. 대마젤란 은하가 진화하면 나선팔이 형성된다. 참고로 은하들은 초기에 형성될 때 물리적 주변의 조건에 따라서 그 모양이 결정되게 되는 거고, 거의 모양이 변하지 않는다. 현재 그래서 진화한다, 모양이 변한다, 이런 말들은 틀린 말들이지. 자, 디귿. 주결성 중 파란색 별의 수분의 붉은색 별의 수. 자, 물리랑 기억 될 수 있는가 물어봤는데, 참고로 파란색 별, 붉은색 별, 이거는 그 은하가 얼마나 많은 성간 물질을 가지고 있느냐. 이 성간 물질은 별을 만드는 재료. 참고로 성간 물질 양은 가장 많은 건 불규칙 은하, 그 다음이 나선 은하, 그 다음이 가장 적은 건 타원 은하였습니다. 어쨌거나 나선 은하와 불규칙 은하 두 개를 비교하면 불규칙 은하가 많다. 성간 물질이 풍부하면 새로운 별을 많이 만들 수 있는 재료가 풍부할 거니까 젊은 별들이 많다. 그리고 재료가 풍부하니까 큰 별을 만들 수 있는 거지. 바로 고온의 별도 만들 수 있더라. 그러면 대마젤란 은하 같은 경우에는 불규칙 은하니까 자, 파란색 별이 더 많을 겁니다. 푸른 별이 더 많을 거야. 그러면 붉은색 별은 상대적으로 적을 거고, 결과적으로 전체 값은 현재 작아지게 되겠지. 분모가 클 거니까. 그러면 대마젤란 은하 같은 경우에 이 기억 값이 작아야 된다. 맞지? 지금 기억 물리량의 대마젤란 은하가 아래쪽에 있을 거니까, 아래쪽에 있는 거니까 맞단 말이 되겠지.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는 것 맞습니다. 자, 3번. 우리 은하로부터 가까운 거리에 있는 외부 은하 AD 특징 나타냈습니다. 자, 참고로 가까운 은하라 그랬습니다. 이 문제는 이런 의도겠지? 원래 우주가 팽창하면서 은하들이 서로 멀어지게 된다. 그리고 거리가 멀수록 후퇴 속도는 커진다. 자, 그런데 가까이 있는 은하들은 서로 끌어당기는 만유 인력이 작용한다. 자, 그래서 우주 팽창에 의한 서로 멀어지는 효과보다는 가까이 있는 은하들은 만유 인력에 의해서 서로 끌어당기는 이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오히려 접근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것들을 묻고 있습니다. 자, 기억. 우리 은하와 충돌 가능성 A가 C보다 높다. 충돌하려면 서로 접근해야 되는 거지. 접근한단 말은 시선 속도가 마이너스 값을 가지는 거지. 자, 그러면 지금 A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C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자, A는 접근, C는 후퇴가 되겠지? 그러면 충돌할 가능성은 접근하고 있는 A가 더 큰 거지. 자, 은하 형태가 납작한 정도, 이게 바로 편평도지. 타원 은하의 편평도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편평도 지금 E2, E6, 지금 B와 D는 모두 다 E 타원 은하인데, 참고로 이 숫자가 클수록 편평도가 큰 거지.
숫자가 클수록 편평도 큰 거고, 그리고 납작해지는 거지. 참고로 이 제로는 하나도 편평해지지 않은, 납작해지지 않은 구형을 말하는 거지. 참고로 이 제로부터 이 세븐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 편평도 한번 확인해 보면 원래 편평도는 a분의 a-b 곱하기 10이야. a가 뭐냐면 타원체가 있다면 가장 긴 반경, 이걸 장반경이라 그래. 이걸 a. 그리고 반경 중에 가장 짧은 건 바로 단반경, 이걸 b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반경 분의 장반경 마이너스 단반경 곱하기 10. 이게 바로 편평도야. 예를 들어 a가 5고 b가 3이라면 5분의 5-3 되겠지? 곱하기 10을 할 거니까 결과적으로 4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4가 나오면 이때 우리가 2포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2라는 것은 타원 원한데 뒤에 붙어있는 숫자가 바로 편평도. 자, 장반경과 단반경, 가로와 세로의 비율을 나타낸다. 그러면 크기를, 자, 모양을 알 수가 있겠지? 자, 디귿. AD 자료를 이용하여 허블의 법칙 성립함을 알 수 있다. 허블의 법칙은 거리가 멀수록 후퇴 속도가 크다는 거지? 자, 근데 서로 먼 것이 접근하는 경우도 있고 가까운 것이 후퇴하는 경우도 있고, 이건 전혀 다 안 맞지? 현재 이거는 가까이 있는 은하 가지고는 허블의 법칙이 성립함을 확인하긴 어렵다.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명확하게 잘 나타난다. 자, 4번. 형태가 다른 세 은하 기억, 니은, 디귿. 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색지수 분포 나와 있는데, 자, A. 규칙적인 구조가 없고 규모가 작은 편이다. 이건 바로 불규칙 은하를 말하는 거지. 자, B. 나이가 많고 붉은색 별이 많다. 참고로 첨가물질이 적은 타원 은하를 말하겠지. 자, 그리고 은하 원반, 나선 8과 막대 구조. 나선 은하 중에서도 막대 나선 은하가 되겠지. 참고로 은하의 성간물질 양, 이게 별을 만드는 재료잖아. 이 성간물질의 비율은 상대적 비율, 전체 질량 비를 표현하는 건데, 은하가 가지고 있는 전체 질량 분의 이 성간물질이 차지하고 있는 질량 비를 말합니다. 그 비율이 누가 높은지, 가장 많은 건 불규칙 은하였지. 그 다음 많은 게 나선 은하, 그리고 가장 적은 건 타원 은하였습니다. 그러면 불규칙 은하 같은 경우에 성간물질이 많기 때문에 재료가 풍부하니까 새로운 별을 만들 수 있다. 젊은 별의 비율이 높아진다. 그래서 현재 이 성간물질 양의 비율을 다른 말로 젊은 별의 비율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성간물질이 많으면 재료가 풍부하니까 큰 별을 만들 수 있다. 큰 별이란 말은 고온의 별이다. 그래서 고온인 푸른색 별, 이 푸른색 별의 비율로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밑에 SC, SB, SA는 뭐냐면 나선 은하 내에서 다시 세분화시킬 때 스몰 cb, a를 붙이는 거지. 참고로 스몰 a에서 c로 갈수록 은하 핵의 크기는 점점 작아지고 a에서 c로 갈수록, 그리고 나선팔은 더 풀리게 된다는 것. 참고로 은하 핵의 크기가 작고 나선팔이 많이 풀린 c가 현재 가장 성간물질이 많습니다. 나선 은하 내에서. 자, 어쨌거나 세계 불규칙 나선 타원을 비교한다면 성간물질 가장 많은 건 불규칙 은하, 그리고 젊은 별도 많고 푸른 별도 많다는 것. 근데 푸른 별이 많단 말은 고온의 별 많다는 것. 근데 색지수는 온도와 표면 온도와 서로 반비례 관계를 가졌지. 그래서 푸른 별이 많다는 것은 고온의 별이 많다. 그 말은 색지수는 오히려 작다는 것. 자, 가볼게. 그러면 기억이 색지수 가장 크기 때문에 가장 저온의 별이 많은 바로 타원 은하가 되겠지. 그리고 니은은 중간이니까 막대 나선, 그리고 디귿이 가장 색지수가 작다는 건 고온의 별이 많은 불규칙 은하가 되는 거지. 자, 기억. A는 기억. 아니지. A는 불규칙 은하로 디귿이다. 니은 우리 은하 형태. 그렇지. 우리 은하는 막대 나선 은하. 니은 맞습니다. 은하에 포함된 성간 물질 비율 디귿이 기억보다 높다. 지금 성간 물질 많은 건 바로 불규칙 은하 가장 많지. 그래서 A가 되고 바로 이 디귿 맞는 말 되겠지. 디귿이 기억보다는 많다. 맞는 말. 성간 물질 많으면 고온의 별, 큰 별을 만들 수 있고 고온일 거니까 색지수는 작겠지. 자, 5번. 자, 그림은 K사 ABC 적색편이 Z, G가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 K사 같은 경우에는 적색편이 정도가 다 크잖아. 참고로 적색편이 크단 말은 K사의 특징이지. 자, 적색편이 이거는 우리로부터 후퇴할 건데 바로 적색편이 크단 말은 후퇴 속도가 크다.
후퇴 속도가 크단 말은 V는 HR, 거리가 멀다는 말이 되겠지? 근데 거리가 멀리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빛이 우리한테 도달했다. 그 말은 현재 아주 나이가 많단 말이 되겠지. 자, 이 말이지. 거리가 100억 광년이야. 100억 광년이면 100억 년 전에 빛이 출발해서 왔단 말이잖아. 그러면 그 퀘이사는 100억 년 전에 존재했잖아. 그 말은 나이가 많단 말이 되는 거지. 그래서 후퇴 속도와 거리와 나이가 모두 다 크다는 것이 바로 적색편이 큰 것, 바로 퀘이사의 특징이지. 자, 참고로 이 적색편이 Z, T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원래 도플 효과 C분의 V는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인데 여기서 C는 광속이고 V는 후퇴 속도고 람다 제로가 원래 파장, 기준 파장, 그리고 델타 람다가 현재 파장 변화량이지. 자, 파장 변화량은 원래 파장, 관측 파장에서 원래 파장 뺀 것, 이게 바로 파장 변화량이지. 이 결과값이 바로 적색 편이량입니다. 이게 바로 Z, T라 표현하고 있는 거지. 자, 이 관계란 걸 아시고, 자, 그러면 X의 고유 파장이 600 나노미터이다 돼 있는데, 자, 이봐. 막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 숫자를 넣어서 맞는지 안 맞는지만 따지면 됩니다. 왜냐하면 기억이 맞는지 안 맞는지만 따지는 거니까. 자, 그럼 한번 써봅시다. C분의 V는, 자, 원래 파장이 600이다. 그러면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에서 람다 제로가 600이다. 그러면 내가 600을 넣어볼게. 600을 넣을 건데 지금 X 같은 경우에는 690으로 관측이 되었잖아. 그러면 관측 파장이 690이다. 그러면 원래 파장 600분의 원래 파장 600이니까 690으로 관측되었으니까 파장 변화량은 현재 90이 되겠지. 그래서 600분의 90. 600분의 90은 계산하게 되면 0.15가 나오는 거지. 지금 A 같은 경우 A 같은 경우에 지금 0.15 나왔으니까 맞는 말 되겠지. 지금 맞잖아. 성립하잖아. 자, 니은 B의 적색 편의는 0.3보다 크다. 자, 원래 파장이 600이란 건 위에서 기억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됐지? 자, 그러면 지금 자, B 같은 경우는 750으로 관측된다. 그 말은 파장 변화량은 원래 파장이 600이니까 750이란 말은 150이 변했단 말이 되겠지? 그러면 600분의 150. 이거 계산하면 0.25 나오잖아. 0.3보다 크단 말 틀렸지? 0.25가 나오는 거지? 위에 기억에서 원래 파장이 600인 것 확인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디귿. X가 각 회사에 방출된 시점의 우주 상대적 크기. 자, X가 각 회사에서 방출된 시점이라는 것은 참고로 형성하면서 방출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주는 점점 커지게 될 건데, 자, 점차 우주는 커지게 될 건데, X가 C가 가장 멀잖아, 맞지? 적색 편의 정도가 가장 크단 말은 적색 편이 파장 변화량이 가장 크단 말이 될 것이고 거리가 가장 멀단 말이 되겠지. 그래서 가장 거리가 멀단 말은 가장 먼 과거에서 빛이 출발했단 말이 되겠지. 그래서 C가 거리가 가장 멀다, 가장 먼 과거이다. 그 말은 가장 과거니까 크기는 가장 작았겠지. 왜냐하면 우주는 시간이 감에 따라서 크기가 점차 커질 거니까. 그래서 가장 과거인 현재 C일 때 가장 크기가 작을 것이다. 그럼 가장 거리가 가까운 A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근이 되겠지. 그래서 A, B, C 순서 A가 가장 크다는 걸 알 수가 있고 C가 가장 작다는 걸 알 수 있다. A가 가장 최근, C가 가장 과거니까. 6번. 자, 가나다 어느 특이은하. 자, 특이은하는 전파은하, 퀘이사, 그리고 세이퍼트 이렇게 있는 거지. 자, 봅시다. 참고로 전파은하 같은 경우에 가운데 핵이 있고 핵으로부터 Z가 양쪽으로 뿜어져 나오고 그리고 양쪽 끝에 둥근 형태의 로브를 형성한다는 것. 바로 이건 전파 은하가 되겠지? 자, 로브는 가보다 나에서 잘 관측된다. 자, 로브는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둥근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Z의 끝에. 자, 그러면 원래 Z와 로브에서는 또 역시 강한 전파가 나와. 그래서 현재 전파 영역에서 봤을 때 로브 역시 잘 보이게 되겠지. 니은 이 은하 허블의 법칙 은하 분류. 자, 허블의 법칙. 자, 허블이 은하 분류. 이거는 형태에 따른 분류가 되겠지? 자, 이란 말은 타원 은하인데 참고로 원래 전파 은하는 가시광선 영역에서 봤을 때 타원 은하 형태를 띠고 있지. 지금 타원 은하긴 한데 지금 가시광선을 보게 되면 거의 구형이죠.
참고로 이 세븐이 가장 납작한 것, 이 제로가 구형을 말할 거니까 현재 이 제로라고 말할 수 있겠지. 자, 다에서는 은하 중심에 있는 블랙홀 부근에서 방출된 Z이다. 참고로 특이 은하들은 모두 다 퀘이사나 세이퍼트나 바로 전파 은하 모두 다 강한 에너지를 내고 있고 현재 그리고 질량도 크고 거대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중심부에 현재 거대한 블랙홀이 존재한다는 것 공통된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다에서 은하 중심에 있는 블랙홀 부근에 방출된 Z가 보인다. 지금 자, 이렇게 Z가 나오는 것처럼 다에서도 원래 X는 Z와 로브에서도 강한 X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형태인데 현재 지금 Z 부분 했을 때도 핵으로부터 Z가 빠져나올 건데 Z가 있는 부분에서도 강한 X선이 나타나고 있잖아, 맞지? 그래서 블랙홀 부분에 Z가 X선 방출하는 것, Z가 나오고 있는 것 맞는 말 되겠지. 자, 7번. 자, 표는 크기가 모두 같은 그랬습니다. 이 제로형 타운 은하. 참고로 이 제로, 이는 타운 은하고 제로는 편평도, 편평한 정도인데 제로니까 하나도 편평해지지 않았다, 찌그러지지 않았다. 바로 구형을 말하는 거지. 자, 구형이고, 자, 여기서 시지름. 시지름은 시자는 볼 시자야. 보이는 지름, 보이는 크기, 시직경이라 그러지? 참고로 이 보이는 크기는 봐봐. 공이 있다면 여러분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공이 작아지잖아, 맞지? 바로 이 보이는 크기는 바로 이걸 의미합니다. 거리의 반비라는 관계를. 자, 가볼게. 모두 크기가 동일하다 그랬으니까 거리가 멀면 이 시지름, 시직경은 작아질 것이다. 거리의 반비의 관계이다. 자, 가봅시다. 기억. 은하의 후퇴 속도는 가가 나의 2배이다. 자, 후퇴 속도 관련된 게 거리지. 거리가 멀수록 후퇴 속도는 크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지금 거리와 관련된 게 바로 시지름이지. 지금 시지름을 보게 되면 가가 더 작다. 원래 똑같은 크기인데. 그러면 가가 더 멀다는 걸 알 수 있겠지? 근데 나에 비해서 시지름이 2분의 1밖에 안 될 거니까 가가 나보다는 2배로 멀다가 되겠지. 자, 그래서 후퇴 속도도 거리에 비례할 거니까 후퇴 속도가 2배가 된다. 그 말이 되는 거야. 자, 니은 C분의 A는 D분의 B. 참고로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게 파장 변화량 이 관계를 좀 따져봐야 될 건데 자, 기억에서 원래 파장을 람다 기억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니은 같은 경우에 람다 니은이라고 할게. 자, 그러면 가만 먼저 한번 따져볼게. 가만.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자, 도플 효과. 파장과 파장 변화 관계를 따지는 건 이 도플 효과식밖에 없잖아. 자, 그러면 가에 대해서만 먼저 해보겠습니다. 가에 대해서 C분의 V는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 근데 람다 제로를 내가 기억 파장을 쓸 거야. 그래서 람다 기억분의 델타 람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A 한번 볼게. A, C 둘 다 해볼 건데 먼저 A에 대해서 람다 기억분의 A 마이너스 람다 기억. 이게 파장 변화량이 되겠지? 자, 됐고. 자, 그럼 이걸 좀 고쳐 쓰게 되면 람다 기억분의 A, 람다 기억분의 람다 기억이 있으니까 1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1 쓴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자, C에 대해서도 한번 해볼 거야. B에 대해서도 이제 파장 니은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참고로 자, 내가 기준 파장을 람다 기억으로 쓰든 람다 니은으로 쓰든 A와 B는 모두 다 가은하에 대한 거잖아. 그러면 내가 람다 기억을 쓰든 람다 니은을 쓰든 가은하, 같은 은하이기 때문에 C분의 V에서 V는 바로 가은하의 후퇴 속도지. 그러면 이 V는 내가 람다 기억 쓰든 람다 니은 쓰든 뭐 람다 디귿을 쓰든 람다 리를 쓰든 이 V는 가의 후퇴 속도로 쓰다 어떤 파장이든 같은 V를 가지는 거지. 같은 V야. 이제 같은 은하에 대한 하나의 은하에 대한 거니까 그러면 똑같이 람다 니은분의 델타 람다는 똑같이 같은 방식으로 쭉 정리를 하게 되면 람다 니은분의 B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위에 있는 람다 기억분의 A 마이너스 1과 람다 니은분의 B 마이너스 1은 이 두 개는 같단 말이 되는 거지. 같은 은하의 후퇴 속도에 대해서 한 것이니까. 자, 그러면 1은 날아갈 것이고 결과적으로 람다 기억분의 A는 자, 람다 니은분의 B가 되겠지? 자, 그래서 이걸 위아래 서로 정리하게 되면 현재 B분 A는 람다 니은분의 기억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지.
람다 기억분의 a는 람다 니은분의 b이기 때문에 이걸 정리하면 b분의 a는 람다 니은분의 람다 기억이 된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가 은하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b와 a 관계가 나오게 된 거고, 같은 방식으로 나 은하를 써보게 되면 나 은하의 c분의 v 그리고 람다 기억분의 현재 람다, 자 c 마이너스 람다 기억 쭉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같은 방식으로 쭉 정리하면 역시 나도 이렇게 됩니다. d분의 c가 나오겠지. 참고로 나에 대해서 적용하게 되면 a 대신에 c가 들어가고 현재 b 대신에 d가 들어가는 거잖아. 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그대로 적용할 거니까 현재 b분의 a는 결과적으로 d분의 c가 된다. 그 말이 되는 거지. 그래서 원래 나에 대해서 정리하면 d분의 c는 람다 니은분의 람다 기억, 위와 동일하게, 가와 동일하게 그대로 적용하면 똑같이 이렇게 나온다. 그 말이지. 그러면 람다 니은분의 람다 기억이 b분의 a, d분의 c 동일할 거니까 b분의 a는 d분의 c와 동일한단 말이 되겠지. 그러면 요 두 개, 자 P와 C 위치 관계를 바꾸게 되면 C분의 A는 D분의 P가 된다. 그 말이지? 니은처럼 이렇게 나온다. 그 말이지. 어렵지 않습니다. 서로 비례 관계인 것, 서로 식을 그대로 따져주면 됩니다. 자, 디귿. 우리 은하로부터 닭까지 거리, 나까지 거리 1.5배. 자, 다시. 자, 거리는 후퇴 속도와 파장 변화량과 다 비례 관계를 가지는 거지. 자, 은하 거리, 후퇴 속도, 편이량. 이 편이량은 파장 변화량. 이 세 가지는 서로 비례 관계 가진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위에 나와 있는 자, 파장 변화. 자, 델타 람다 생각하면 될 건데, 자, 파장 변화량은 A 같은 경우에 람다 기억을 쓴다면 A 마이너스 람다 기억이 될 거고, C 같은 경우에는 C 마이너스 람다 기억이 될 거야. 그런데 자, 이게 파장 변화량이 되겠지? 자, 람다 기억 뺀 것. 근데 지금 A와 C 아래쪽 보게 되면 이 값은, 자, 봐봐. 2분의 A 플러스 C 마이너스 람다 기억. 이거는 다에 대한 기억 파장 썼을 때, 람다 기억 쓸 때 파장 변화량이 되겠지? 근데 이게 바로 서로 거리의 비례 관계 값을 가지는데, 위에 있는 A 마이너스 람다 기억, C 마이너스 람다 기억, 이게 파장 변화량인데, 이것의 딱 평균값이 바로 밑에 이 값이 되는 거지. 다가 되는 거지. 그럼 결과적으로 파장 변화량의 평균값이 현재 아래쪽이 된다. 그 말은 거리 역시 평균값이 된다. 그 말이 되겠지? 그러면 거리가, 자, 평균값 이 값에 비례할 거니까, 나가 거리가 1이라 한다면 가는 거리가 2배가 된다 했잖아? 그러면 가는 거리가 2가 되겠지? 근데 다는 가나의 파장 변화량 평균값이니까 거리도 평균값이 된다. 그 말은 2와 1이니까 1.5가 되겠지. 그래서 이 거리 관계를 알 수 있는 거지. 다시 말하지만 은하의 거리나 후퇴 속도나 편이량, 그러니까 파장 변화량 세 가지는 서로 비례 관계에 있다는 것. 그리고 위에 각각 파장 변화량을 고려하면 거리 비율을 알 수 있는데, 가와 나의 파장 변화량의 평균값이 다의 파장 변화량이니까 현재 거리도 그 평균값이 될 거다라고 하는 거지. 자, 8번. 서로 다른 두 우주 모형. 자, A, B. 자, 나와 있습니다. 자, 가볼게. 자, 기억. 우주의 팽창 속도는 A가 B의 2배이다. 참고로 여기서 기울기가 바로 허블 상수가 되는 거지. 은하 거리분의 후퇴 속도. 자, 근데 이 허블 상수는 우주 팽창률을 말한다. 팽창하는 정도, 바로 팽창 속도에 비례하는 값이지. 그러니까 기울기가 클수록 팽창 속도는 빠르다. 그 말이 되겠지? 자, 그러니까 A가 기울기가 반밖에 안 되니까 현재 이 팽창 속도는 2분의 1이다. 자, 관측 가능한 우주 크기, 바로 이 우주 크기가 바로 H분의 C였지. 우주 나이는 H분의 1, 우주 크기는 H분의 C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주 나이나 우주 크기나 허블 상수의 반비라는 관계를 가질 것이다. 그러면 B가 기울기가 더 2배로 크기 때문에 오히려 우주 크기는 2분의 1이 된다. 반이 된다. A에서 허블 상수로 구한 우주 나이. 참고로 우주 나이는 H분의 1, 허블 상수의 역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기울기의 역수가 될 거니까 원래 기울기는 가로축의 증가량분의 세로축의 증가량,
바로 거리분의 후퇴속도. 자, 그러면 역조가 될 거니까 반대로 후퇴속도분의 은하까지 거리 될 겁니다. 속도분의 거리. 그러면 A 거 숫자를 지금 하나 넣어 봅시다. 지금 속도가 1일 때 그리고 거리가 300일 때 그대로 한번 써보자. 근데 속도가 10의 4승 돼 있을 거니까 자 1이니까 10의 4승 그대로 들어갈 거고, 그리고 거리가 300메가파섹이다. 근데 1메가파섹은 3 곱하기 10의 19승이다. 그러니까 300 곱하기 3 곱하기 10의 19승 되겠지? 그러면 밑에 분모가 10의 4승이니까 위에 있는 10의 19승에서 4승 날아가게 되면 15승만 남겠지. 그러면 300 곱하기 3은 900이니까 900 곱하기 10의 15승은 9 곱하기 10의 17승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디귿 맞는 말 되겠지. 자, 9번. x, y에서 관측한 우리 은하지의 후퇴속도 나타낸 것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꼭 이런 문제는 은하의 거리와 후퇴속도와 편의량, 그러니까 파장 변화량, 이 세 가지는 서로 비례관계에 있다는 것. V는 HR, 요거 허블의 법칙과 그리고 도플 효과 두 개를 다 함께 고려한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세 가지는 비례한다는 것. 자, 그러면 지금 은하 각각 이게 후퇴 속도가 4,900이다, 2,100이다 쭉 나와 있는데 이거는 결과적으로 후퇴 속도는 거리에 비례할 거니까 이들의 거리 비가 얼마인지를 간단한 숫자로 표현할 수 있겠지. 근데 지금 이 숫자는 700으로 다 나눠질 수 있는 숫자들이냐? 그럼 700으로 나눠보면 7, 3, 5, 5 이렇게 될 겁니다. 바로 이 비율이 바로 간단한 숫자 이 비율이 거리 비율이 되는 거지. 그리고 또 문제에서 Y에서 관측할 때 세 은하 일직선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Y에서 봤을 때 일직선상이 한 방향이 다 쪼로로 있다 그 말이 되겠지. 자, 그러면 우리 은하 참고로 나와 있는 숫자가 바로 은하의 거리들 비율이 나왔기 때문에 Y로부터 우리 은하까지 바로 아까 3 정도 되겠죠. 왜냐하면 Y에서 관측한 은하의 후퇴 속도가 2100, 아까 거리 비율이 3이었으니까. 자, 그리고 Z 같은 경우에는 자, Y에서 Z까지 5가 될 거니까 우리 은하와 Z까지는 2가 되겠지. 자, 그리고 X와 우리 은하 그리고 Z 관련해서 쭉 보게 되면 우리 은하로부터 X는 7이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 은하로부터 7 그리고 Z로부터는 5 이 정도의 거리 있다 이 말이 되겠지. 그래서 이들의 위치 관계가 이렇게 된다는 것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기억. 우리 은하로부터 거리 x와 y 지금 숫자 다 구했잖아. 자, 그러면 우리 은하로부터는 x는 현재 7이 될 것이고 y는 3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3분의 7. 자, 우리 은하에서 관측된 은하의 후퇴 속도. 후퇴 속도는 거리와 비례한다. 그러면 지금 거리 구했기 때문에 거리 값들 그대로 쓰면 되겠지. 자, y가 우리 은하로부터 3이고 zg는 현재 2가 될 거니까 현재 y가 더 빠르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x에서 y를 관측할 때 흡수선 고유 파장분의 관측 파장 마이너스 고유 파장, 이게 파장 변화량이 되겠지. 바로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입니다. 근데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는 바로 이 뭐야? 도플러 효과. 이건 C분의 V와 동일한 거지. 자, C는 30만 킬로미터 퍼 세크 위에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V를 구해야 될 건데 참고로 X에서 Y, X와 Y 간의 거리는 지금 3, 2, 5니까 10이 되겠지. 근데 거리를 우리가 위에 나와 있는 자료들이 후퇴 속도였어. 이 후퇴 속도를 자, 이 후퇴 속도가 거리에 비례할 거니까 위에 우리가 700으로 나눠서 거리 값들을 제시를 했어. 그러면 역으로 반대로 간단한 숫자가 10이라면 거꾸로 후퇴 속도를 구할 수 있겠지? 지금 x와 y 위에 그림상에서 거리가 10이니까 다시 700을 더해주면 곱해주면 700을 곱해주게 되면 후퇴 속도 값이 나온다 그 말이 되겠지? 그래서 10에다가 x, y 거리 10에다가 700을 곱하면 속도는 700, 7000. 자, 그러면 C분의 V니까 30만 분의 7000이다. 이걸 정리하면 300분의 7. 이렇게 나온다. 그 말이 되겠지.
자, 이렇게 구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위에 나와 있는 자료 중에 쓰지 않은 게 있습니다. 바로 허블 상수. 여기서 제시한 이유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원래 V는 HR. 그러면 R 같은 경우에 H분의 V다. 위에 나와 있는 자료가 후퇴 속도 V니까 H를 문제상에서 70으로 제시해 주면 R을 다 구해서 위치 관계를 따질 수가 있다. 그 말이야. 그러면 우리 은하 같은 경우에 H분의 V니까 현재 70분의 4900이 될 거니까 이거는 70메가파섹. 그리고 Z 같은 경우에 G 같은 경우에는 50메가파섹. 이렇게 구해서 하라. 그런 의미야. 근데 굳이 숫자를 우리가 현재 70 대신에 7을 썼고 50 대신에 5를 썼단 말이야. 굳이 복잡한 숫자 쓸 필요 없습니다. 서로 비례관계니까 간단하게 쓰시면 됩니다. 숫자는 간단하게. 그래서 문제 의도는 현재 H를 이용해서 R을 구해서 문제를 해결해 봐라 이런 의미였지만 굳이 거기까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은하 거리와 후퇴 속도 편이랑 그러니까 파장 변화량 서로 비례관계 있다는 것. 참고로 허벌의 법칙 관련된 문제는 V는 HR 그리고 도플 효과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는 C분의 V 이 두 개씩밖에 안 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씩은 꼭 기억하시고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은하들의 위치 관계가 일직선상에 놓인 것 또는 삼각형 위치 관계에 놓인 것. 자, 지금 이 문제처럼 현재 우리 은하 중심으로 양쪽에 있거나 또는 우리 은하 기준으로 한쪽에 다 있거나 이렇게 문제들이 나오기도 하고 삼각형 또는 사각형 여러 위치 관계가 나온다면 이들은 모두 다 대부분 특수각이야. 뭐 30도, 60도, 45도 이런 관계니까 현재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풀어보시고 꼭 기억할 수 있도록 합니다. 10번 두 우주 망원경을 이용하여 측정한 허블 상수 H1과 H2 참고로 자 기억 측정값에 추정한 우주 나이 우주 나이는 바로 H1이죠. 그리고 우주의 크기는 H분의 C 이것도 다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바로 현재 허블 상수에 반비례한다는 것. 자 그러면 허블 상수 자체가 지금 H1 가가 더 작기 때문에 현재 나이는 더 많겠지. 반비례니까 단위 시간, 단위 부피, 우주 공간 커지는 비율. 이게 바로 우주 팽창률이지. 바로 이 우주 팽창률이 바로 허블 상수입니다. 그대로 보면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H1과 H2 비교하면 H2가 더 크다는 거지. 그러면 우주 팽창률은 H2인 나가 더 크다. 근데 가가 더 크다 했으니까 틀렸다. 자, 팽창 속도에 비례합니다. 이게 바로 우주 팽창률이야. 자, 디귿. 같은 거리에 있는 은하 적색 편이. 자, 적색 편의가 나타난다는 말은 멀어지고 있는 것, 바로 후퇴 속도를 말하는 거지. 그러면 적색 편의를 비교하는 것은 바로 후퇴 속도를 비교하는 것이다. 지금 H1과 H2 지금 약 67분의 73 돼 있는데 H1이 약 67 정도, 그리고 H2가 73 정도 된다는 걸 자료로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후퇴 속도에 비례할 거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허블의 법칙, V는 HR. 자, 그럼 이걸 좀 수정해 보면 이렇게 고칠 수가 있겠지? 거리는 R은 H분의 V다. 허블 상수분의 후퇴 속도다. 자, 그런데 같은 거리에 있는 은하라 그랬어. 그러면 R 자체가 동일하다 말이 되겠지. 일정하다 말이 되겠지. 그러면 H분의 V가 결과적으로 동일하다 일정하려면 H가 커지면 V도 커지는 이런 관계를 가져야 되는 거지. 그러면 지금 적색 편의를 물어봤으니까 바로 이 적색 편의의 비율은 바로 후퇴 속도의 비율, 결과적으로 허블 상수와 같은 비율이 될 거니까 허블 상수 값을 그대로 넣으면 되겠지? 그래서 67분의 73. 자, 근데 가가 나의 약 67분의 73이라 그랬잖아, 맞지? 가가 더 작잖아. 그러면 67분의 73이 아니라 가에 대해서는 73분의 67이 되는 거지. 누구에 대해서 물어봤는지를 잘 따져 보셔야 됩니다. 실수하지 마세요. 자, 11번. 우주나이 T1일 때 은하 A에서 출발한 빛 기억이 우주나이 T2일 때 은하 B에 도착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우주는 2배로 커졌다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 T2일 때 B에서 관측된 기억 파장은 고유 파장의 2배이다. 자, 봐봐. 공간이 커지면 그대로 파장도 그대로 커지게 됩니다. 참고로 이 그림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우주가 커지고 있는데 그 공간에 있는 파장 역시 누가 늘리고 하는 게 아니야. 공간과 함께 그대로 그냥 같이 뻥튀기 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우주가 두 배로 커졌다면 파장 역시 길이, 파의 길이지? 그대로 이 길이도 두 배로 커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맞는 말 되겠지? 자, 니은 T1일 때 B에서 출발한 빛은 T2일 때 A에 도착할 수 있다. 지금 방향만 반대가 된 거잖아. 거리는 동일하고 동일한 시간이 될 거니까 빛은 당연히 같은 거리만큼 갔겠지. 그러니까 역시 도착할 수 있겠죠. 자, 디귿. 기억이 이동한 거리는 T2일 때 A와 B 사이 거리보다 짧다. 자, 봐봐. 이 내용이야. 참고로 A에서 출발했던 빛이 B에 도착할 건데 자, 지나온 길도 동일하고,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출발점인 A 출발점이 현재 위치가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봐봐. 자, 이런 겁니다. A에서 빛이 출발할 때 우주 공간 팽창으로 B가 계속 멀어지게 될 거야. 그러면 자, 빛이 광속으로 막 B를 따라잡으려고 막 따라가겠지? 근데 B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주 팽창으로 B가 멀어지게 될 거고 이 빛이 B를 막 따라가서 B에 도착하는 그러면 B에 빛이 도착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걸 자,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은하 A에서 빛이 기억 빠져나오게 될 거야. 근데 우주 팽창으로 B가 멀어지게 될 거야. 빛은 B한테 향해서 막 갈 건데 우주 팽창으로 B가 멀어지게 되고 자, 그 빛이 B를 따라잡아서 도착하는 어떤 시기가 있겠지. 그게 바로 T2. 자, 그림을 한번 볼게. 자, 은하 A에서 빛이 빨간색 나옵니다. 나오고 우주 팽창으로 B는 멀어지고 그럼 빛은 B 은하를 계속 따라가다가 딱 이때 T2 바로 빛이 B 은하에 도착하게 된 거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은하 A에서 빛 출발, 우주 팽창으로 B 멀어지고 자 따라잡힌 이때가 바로 T2 빛이 도착했다. 자 그러면 이 빨간색이 바로 빛 기억이 이동한 거리 경로가 되는 거지. 자 그런데 자 이 노란색이 바로 빛이 출발한 시점 이때 위치가 되는 건데 바로 은하 A 자 노란색이 은하 A인데 이 은하 A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 팽창으로 인해서 반대편으로 다시 더 멀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 T2일 때 은하 A 위치는 노란색, T2일 때 은하 B의 위치는 파란색. 그러면 두 은하 간의 T2일 때 거리는 이 초록색이 되는 거지. 초록색. 근데 빛은 자 이동 경로는 이 빨간색이기 때문에 이동한 거리, 빛이 이동한 거리는 두 은하 거리보다는 짧다. 그 말이 되는 거지. 참고로 은하 A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 팽창으로 은하 A도 역시 반대편으로 멀어졌기 때문에 현재 결과적으로 둘 간의 거리가 빛의 이동 거리보다는 더 길다. 그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출발 지점도 팽창으로 멀어진다. 이 말 했던 게. 자, 그래서 기억의 원래 출발 지점은 그대로 있는데 A가 팽창으로 멀어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두 개 거리 이제 차이가 생기게 되는 거죠. 자, 12번. 자, 가나는 각각 정상 우주 모형과 빅뱅 우주 모형. 자, 가가 바로 빅뱅 우주론이지. 은하의 개수는 일정하고 우주만 그대로 팽창하는 것. 나는 정상 우주론. 현재 정상이란 말은 정상이 아니다, 이상하다와 반대잖아. 이상하다 말은 모습 자체가 이상하다, 달라진다 그 말이 되겠지. 참고로 우주가 팽창하게 되면 은하들이 서로 멀어지게 될 거야. 그러면 현재 모습과 미래 모습이 서로 달라진다는 거지. 근데 정상 우주로는 현재 미래가 되더라도 똑같은 모습으로 보여야 된다. 은하의 거리가 다 동일하게 유지가 된다. 그렇지만 기본 깔고 있는 건 우주 팽창하지만 똑같은 모습으로 보여야 되니까 현재 우주가 팽창했을 때 은하들끼리 멀어질 거니까 이 사이에 새로운 은하가 나타나면서 현재 모습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이게 바로 정상 우주론. 일단 그림만 보고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기억. 허블의 법칙은 가나 모두 설명. 허블의 법칙은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멀어지는 속도가 커진다. 근데 이건 결과적으로 우주가 팽창하기 때문이지. 근데 가나나 하나 둘 다 우주 팽창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거지. 둘 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설명 가능한 건 둘 다 설명 가능한 내용이 되겠지.
그림 보더라도 가나 모두 다 팽창하고 있잖아. 니은 나에서 단위 부피당 은하의 개수. 이건 바로 밀도를 의미하는 거지. 참고로 결과적으로 같은 크기의 부피에서는 똑같은 수의 은하가 있다. 이게 바로 나가 되겠지. 나는 현재 동일한 공간 속에 같은 수의 은하, 같은 수의 은하가 존재하고 있는 거지. 근데 가 같은 경우에는 계속 밀도는 감소하게 되는 거지. 은하수는 동일한데 부피가 늘어날 거니까 오히려 밀도는 가는 감소, 나는 일정. 자, 디귿. 우주 배경 복사 존재. 참고로 우주 배경 복사는 빅뱅 우주론의 증거지. 참고로 빅뱅 우주론의 증거니까 당연히 가에서만 해당이 되겠지. 자, 그리고 빅뱅 우주론 증거는 우주 배경 복사 외에도 바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 이론치가 3대 1로 나왔는데 관측치 역시 3대 1이다. 이 말은 바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빅뱅 이론의 현재 증거가 될 수 있다. 그 말이 되겠지. 그 말이 맞다는 의미가 될 거니까 이론치와 관측치가 일치한다. 자, 13번. 자, 가는 빅뱅 후 약 3분 그리고 38만 년 지났을 때, 자, 38만 년. 이거 아셔야 되죠? 바로 우주 배경 복사가 방출된 시기. 그리고 이 방출됐단 말은 원자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형성됐다는 이야기를 하잖아, 맞지? 자, 기억. A일 때 우주 공간을 채우고 있던 빛은 현재 관측이 불가능하다. 자, 원래 초기에 밀도가 아주 높아서 빛이 갇혀 있었지. 이 빛이 빠져나온 거잖아, 맞지? 근데 조심할 게 이겁니다. 자, 초기에는 원자들이 형성되고 분리된 게 반복됐어. 왜 그러냐면 밀도가 아주 높기 때문에 플러스나 마이너스 이것들이 상당히 많았지. 그러다 보니까 서로 결합해서 원자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원자가 만들어지더라도 빛이 아주 서로 혼재되었기 때문에 빛이 이동할 때 가는 과정에 서로 부딪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빛이 가다가 이 원자 만들어진 애들을 땅 때리게 되면 깨지게 되는 거지. 자, 그럼 이렇게 분리되었다가 다시 또 플러스 마이너스 있을 거니까 또 원자 만들 겁니다. 그럼 또 빛이 에서 또 깨지고 이 과정이 반복된다는 거지. 그런데 원자, 빛이 부딪힐 때 이 빛은 순간적으로 이들에게 흡수가 되는 겁니다. 빛이 흡수되었다가 입자들의 에너지가 높아지면 불안정해지고 다시 낮은 상태로 내려오면서 그만큼 에너지를 내놓게 되는 거지. 그 말은 이 빛이 다시 방출된다 그 말이야. 이런 과정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산란이잖아. 그러면 원래 산란이란 것은 어떤 입자가 빛을 흡수했다가 그 입자가 에너지가 높아지게 되면 에너지가 높아지면 불안정해지는 거지. 그러면 다시 안정된 상태로 내려오기 위해서 에너지를 다시 방출하게 되는 거지. 그만큼 빛을 방출하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새롭게 빛이 빠져나온 빛이죠. 바로 새로운 빛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빛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결합된 원자도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다시 갑시다. 자, A일 때 우주 공간 채우고 있던 빛, 이 빛은 모두 다 원자들, 그 당시 만들어진 원자들에 의해서 흡수될 수 없습니다. 지금의 빛들은 다시 그 이후에 자, 흡수되었다가 다시 빠져나온 새로운 빛들이 되는 거지. 그러면 그 빛은 지금 우리가 보는 우주 배경 복사들은 현재 빅뱅 후에 약 3분 이때 만들어진 빛은 아니라는 거지. 그 빛들은 다 흡수돼서 없고 그 뒤에 다시 방출돼서 나온 흡수되었다가 다시 나온 빛들이 되는 거지. 자, 니은 나에서 기억은 약 2.7K 흑체 복사 곡선. 이게 바로 우주 배경 복사니까 맞는 말 되겠지? 자, 디귿 빅뱅 후에 약 38만 년이 지났을 때 자, 우주 공간 채우고 있던 빛. 그랬습니다. 바로 람다맥스를 말하는 거지. 최대 세기 파장. 자, 근데 이 자료도 좀 잘못됐습니다. 여기서는 0.2처럼 보이잖아, 맞지? 그렇지만 이거는 현재를 말하는 거고 약 38만 년 지났을 때니까 이건 훨씬 더 과거를 말하는 거지. 과거는 온도가 높았을 거고 다시 말하지만 38만 년은 또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약 3000K였습니다. 자, 근데 이게 헷갈리게 문제를 낸 거지. 현재 나온 자료 그대로 해석해서 최고 봉우리 위치가 0.2니까 현재 이 정도다라고 하는 거잖아. 근데 이 자료도 좀 잘못됐습니다. 과거에 펜지아스와 윌슨이 관측했을 때 특히 7.35cm인 파장이 잘 관측이 됐어. 근데 7.35 말고도 관측된 파장들, 빛들 쭉쭉쭉 해가지고 그 색이 파장별로 세기를 점으로 찍어서 나타낸 거야. 그랬더니
이걸 그대로 이어서 플랑크 곡선을 만들 수 있는 거지. 이 플랑크 곡선 만들었을 때 이게 바로 우주 배경 복사 세기를 표현한 건데 람다 맥스 최대 세기 파정 위치를 잡는다. 근데 이 람다 맥스 최대 세기 파정을 잡는다는 것은 바로 온도를 알 수 있는 거였지. 빈의 법칙, 빈의 변이 법칙. 람다 맥스는 T분의 A 2898 마이크로미터 그리고 K였습니다. 자, 그러면 람다 맥스를 역으로 현재 이 파장, 이 플랑크 곡선에서 람다 맥스가 0.1063cm가 나왔어. 그러면 이걸 그대로 넣을 건데 이걸 마이크로미터로 고치면 현재 1063 마이크로미터가 되는 거지. 이렇게 구한 T가 바로 2.7이다 그 말이야. 이게 바로 우주 배경의 온도. 이게 2.7K가 되는 거지.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자료가 현재 0.2cm로 나와 있지만 0.2가 아니라 0.1이라는 거야. 자, 어쨌거나 자 갈게. 자, 그렇지만 여기서 뭐 0.1이든 0.2든 이거는 현재 우주 배경 목사를 말하는 거고, 근데 문제에서는 약 38만 년이 지났을 때라 그랬어. 빅뱅에서. 훨씬 더 과거가 되는 거지. 이때 온도가 3000K라 그랬습니다. 자, 당시 온도 3000K, 위의 자료는 현재고 이거는 3000K일 때 약 빅뱅 이후에 약 38만 년 지났을 때 말할 거니까 서로 안 맞겠지. 자, 그래서 원래 빈의 변이 법칙에서도 알 수 있지만 온도와 그리고 람다 맥스는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는 거지. 그러면 당시 온도가 아주 높았기 때문에 이 람다 맥스는 짧겠지. 그리고 굳이 이때 최대 세기 파장을 구해 본다면 이래 되는 거지. 람다 맥스는 T분의 A, A는 2898. 당시 온도가 3000이야. 3000분의 2898, 2898. 거의 값이 비슷하죠? 그 말은 한 1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었다. 그 말이 되겠지. 이때 람다 맥스는 약 1 마이크로미터였습니다. 자, 14번. 자, 그림은 빅뱅 이후 초기 우주 진화 과정 나와 있습니다. 자, 기억. 우주의 급팽창은 A 시기 이전. 자, 볼게. 참고로 위에 나와 있는 자료, 가로축은 시간이지만 세로축은 바로 우주의 크기입니다. 자, 그러면 급팽창이라는 것은 짧은 시간 동안 우주가 급격히 커진 것, 팽창한 것, 바로 세로의 변화가 큰, 이때가 바로 급팽창이지. 참고로 급팽창은 빅뱅이 일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어났습니다. 참고로 10의 마이너스 36승 그리고 10의 마이너스 34승 이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 일어난 거야. 그 말 시간이 거의 안 흐르고, 자, 빅뱅 이후에 거의 바로 일어났다 그 말이 되겠지? 자, 근데 A식이 이전이랬으니까 맞는 말 되겠지. 자, 니은 A식의 우주 온도 약 3000K. 약 3000K는 뭐냐면 우주 배경 복사가 빠져나온 시기가 되는 거잖아. 그리고 중요한 것이 원자를 형성한 시기. 이미 그 전에 전자나 양성자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원자가 형성되는 거니까 생성되는 거니까 B가 되겠지? 자, 봐봐. B에 보게 되면 이 시기의 그림을 보더라도 물론 만들어지는 건 대부분 수소와 헬륨이 되겠죠? 물론 리튬도 일부 조금 아주 소량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바로 수소와 헬륨이야. 자, 그래서 나와 있는 그림을 보게 되면 수소는 양성자 하나, 전자 하나로 구성되어 있지 대부분 다. 그리고 헬륨 같은 경우에는 양성자 2개, 전자 2개, 중성자 2개. 그래서 이 두 개 그림이 지금 나와 있는 거잖아. 바로 수소, 헬륨 형성되었음을 그림으로도 표현하고 있다. 자, 디귿. 현재 존재하는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들은 대부분 B 시기에 생성되었다. 아니지. 지금 B에서는 수소, 헬륨이 대부분 만들어진 거고, 자, 그리고 이보다 무거운 애들은 바로 별의 내부에서 핵융합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지. 거의 철까지 만들게 되고,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초신속 폭발 이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죠. 참고로 이거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여러 가지 사건들인데, 자, 급팽창 같은 경우에 앞에도 봤지만 10의 마이너스 36승에서 34승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 초. 자, 그리고 양성자, 중성자는 한 10의 한 마이너스 5승 정도가 흘렀을 때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수소, 헬륨, 원자 생성 이거는 38만 년이라고 그랬지? 자, 이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 일어나는 사건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작년 수능 완성 문제인데 최초의 별이 형성된 건 빅뱅 이후 약 4억 년이 흘렀을 때입니다. 자, 그리고 태양계 형성 나와 있는데 우리 태양의 나이 약 50억이죠? 그 말은 약 50억 년 전에 태양계가 형성이 되었겠지. 자, 그러면 약 50억 년 전인데
빅뱅을 시작으로 말한다면 빅뱅 이후 약 88억 년이 지났을 때 현재 태양계가 형성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왜냐하면 우리 빅뱅, 자, 우주의 시작은 자, 138억 년 전부터 시작되었을 거니까. 자, 시작점이 어디냐 따라서 50억, 88억 이건 기준점이 어디냐 따른 거니까 같은 말이 되겠지. 자, 그렇지만 최초의 별은 자, 빅뱅 이후 약 4억 년 정도가 흘렀을 때 만들어졌다는 정도만 기억합시다. 자, 15번. 그림은 지구에서 우주 배경 목사가 관측된 두 지점 A, B 위치 빛이 137억 년 동안 이동할 수 있는 범위. 참고로 보면 이 거리는 137억 년 동안 빛이 간 거리니까 137억 광년이 되겠지? 자, 기억. 지구에서 관측되는 A와 B의 우주 배경 복사는 거의 균일하다. 참고로 A나 B나 이게 아니라 거의 모든 방향에서 거의 균일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럼 당연히 A나 B나 현재 거의 균일하게 나타나겠지. 자, 이거는 원인이 뭐였냐면 자, 여러분들 이거 급팽창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어쨌거나 자, 원래 급팽창하기 이전에 아주 공간이 우주 공간이 작았어. 아주 공간이 작았기 때문에 서로 아주 뒤섞이면서 상호작용 잘 할 수가 있었지. 그래서 잘 고루고루 섞인 다음에 급팽창했기 때문에 서로 간의 거리가 멀더라도 우주 배경 복사는 거의 균일하게 나타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자, 그래서 맞는 말. 자, 니은. 우주 배경 복사가 출발할 당시 A와 B는 상호작용이 가능했다. 참고로 급팽창 이전에 서로 상호작용 가능했죠. 근데 급팽창이라는 것은 빅뱅 직후야. 참고로 빅뱅이 일어나고 현재 10의 마이너스 36승 그래서 마이너스 34승 이 시간 사이에 일어난 거야. 그러면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일어났단 말이 되는 거지. 그런데 이 빛이 출발한 건 137억 년 전입니다. 벌써 급팽창하고 난 뒤가 되는 거지. 서로 거리가 서로 멀어지게 된 거지. 서로 거리가 멀기 때문에 서로 상호작용하는 건 불가능하다. 다시 말하지만 상호작용 가능하려면 급팽창 이전 아주 작은 공간이 작을 때 서로 상호작용 가능했다. 근데 급팽창 이후에는 상호작용할 수 없다. 거리가 머니까. 자, 약 137억 년 전에 지구 위치한 지점 출발한 우주배경 목서. 참고로 방향만 반대인 거지. 동일한 시간이고 동일한 거리니까 당연히 빛은 도착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빛이 뭐 오른쪽 가든 왼쪽 가든 방향만 반대고 동일한 거리, 동일한 시간 동안 갈 거니까 거리는 동일하다 그 말입니다. 맞는 말이고 니은에서 하나만 다시 더 이야기를 하면 지금 빛이 지금 따지는 건 출발한 건 137억 년 전이잖아, 맞지? 근데 우주는 138억이니까 벌써 우주가 탄생하고 1억 년이 벌써 지난 거야. 급팽창 이유가 되는 거지. 그래서 현재 상호작용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자, 16번 20억 년 전 은하 A에서 출발한 파장 람다 제로 빛 현재 지구에 도달하는 모습 나와 있고 빛이 이동하는 동안 파장은 람다 제로, 람다 1, 람다 2로 변화했다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공간이 커지게 되면 우주 온도도 내려가고 당연히 공간 커졌으니까 파장의 길이도 늘어나게 되는 거지. 자, 갑시다. 파장이 증가할 겁니다. 자, 기억. 우주 구성 요소 중 암흑 에너지 차지하는 비율 10억 년 전보다 20억 년 전에 크다. 가볼게. 참고로 우주 구성 요소는 암흑물질, 보통물질, 암흑에너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초기에는 암흑에너지가 가장 많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암흑물질과 보통물질 이 물질 두 가지는 더 이상 생성이 되지 않아. 근데 우주 공간이 커지면 당연히 부피가 늘어나는데 질량은 그대로니까 밀도는 작아지는 거지. 자, 그런데 암흑 에너지는 밀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 말은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부피, 우주 공간 부피가 늘어나는데 질량도 함께 차지하는 비율도 늘어난다. 그 말이 되겠지. 자, 그래서 현재는 가장 많은 건 암흑 에너지 약 68%.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암흑 물질은 약 27%. 그리고 보통 물질은 5% 정도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암흑 에너지 현재 양이 늘어나는 거지 밀도는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말은 양이 늘어날 겁니다. 근데 암흑 물질과 보통 물질은 양은 일정하지만 공간이 커졌기 때문에 밀도는 작아지게 될 거야. 자, 다시 암흑 물질과 보통 물질은 양은 변하지 않아. 근데 암흑 에너지는 양이 늘어나. 그러면 암흑 에너지는 그 비율이 점점 커지게 되겠지? 그래서 암흑 물질과 보통 물질은 비율은 점점 작아집니다. 자, 그래서 현재 암흑 에너지가 그 비율이 커진다는 것, 상대적인 비율이 커진다는 것. 자, 그러면
10억 년 전이 더 최근이야. 20억 년 전보다 10억 년 전이 더 시간이 지난 거지? 그 말은 더 암흑 에너지의 비율이 더 크겠지. 그래서 10억 년 전보다 20억 년이 더 크단 말은 안 맞다. 최근인 10억 년 전이 시간이 더 흐른 상태니까 암흑 에너지의 비율은 더 크다. 자, 니은. 자, 이 문제 11번과 유사하죠. 현재 우리 은하 A 사이 거리가 20억 광년보다 크다 돼 있는데, 자, 갑시다. 참고로 A 은하 거리를, 자, A 은하 위치를, 자, 제일 위에 그림에 표시를 해볼게. 원래 A 은하 위치가 노란색, 자, 우리 은하는 파란색. 자, 그러면 A 은하에서, 자, 20억 년 전에 출발할 거야. 빛이 출발할 때, 근데 우주는 계속 커질 거니까 이 A 위치, 그리고 우리 은하, 자, 우리 은하만 생각해 볼게. 우리 은하가 우주 공간 커지면서 A로부터 멀어지겠지? 자, 봐봐. 빛이 나오고, 자, 볼게. 빛이 빠져나고 우리 은하 계속 멀어지다가 안 잡히다가 딱 이때 잡힌 거야. 이게 바로 20억 지난 거지. 그러면 빛이 20억 년 동안 오는 동안에 우리 은하에 딱 도착했지? 이 빨간 거리가 바로 20억 광년이 되는 거지. 근데 원래 있던 A가 원래 처음 위치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 공간이 커지면서 A는 공간 커지면서 우리로부터 더 멀어지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A와 우리 은하 거리는 이 보라색이 되는 거지. 다시 말하지만 이 빨간색이, 자, 빛이 처음 출발할 때 현재 우리 은하까지 오는 그 거리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바로 20억 광년이 되겠지. 빛이 20억 년 갔으니까. 그러면 이 빨간색이 20억 광년인데 실제 A와 우리 은하 거리는 보라색이지. 당연히 더 20억 광년보다 더 멀지. 자, 크다 그 말입니다. 자, 디귿. 람다 1 마이너스 람다 0, 람다 2 마이너스 람다 1 돼 있는데, 자, 지금 동일한 시간 간격이잖아? 둘 다 10억 년, 10억 년이야. 그런데 우주 팽창 속도가 지금 가속 팽창한다 그랬어. 자, 동일한 시간 동안 현재 팽창하는 속도가 다르다 그 말이지? 그러면 최근일수록 더 많이 늘어나 있겠지. 그러면 람다 2에서 람다 1 이때가 더 많이 팽창 속도가 빠른 시기니까 더 많이 증가되어 있겠지. 그래서 람다 1 마이너스 람다 0는 람다 2 마이너스 람다 1보다 크다는 말. 이 말은 틀렸지. 오히려 최근이 팽창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현재 더 많이 늘어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람다 2에서 람다 1을 뺀 값이 오히려 더 클 것이다. 자, 팽창 속도가 빨라지니까 파장 변화 정도가 커질 거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최근이 더 많이 변한다. 자, 17번. 우주 평균 밀도 다른 세 가지 경우 가나다, 곡률과 암흑 에너지 존재 여부도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암흑 에너지의 존재 여부는 이걸 알려주기 위한 거지. 암흑 에너지가 있으면 가속 팽창한다. 이걸 알려주기 위한 거지. 자, 갑시다. 참고로 가나다가 있는데 구형으로 돼 있으면 이건 닫힌 우주, 그리고 말 안장 모양으로 돼 있는 건 열린 우주, 그리고 마지막 평평하지? 평탄하지? 평탄한 우주 되는 거지. 자, 기억. 가에서 우주 공률 양의 값이다. 참고로 가는 양의 값 맞죠? 닫힌 우주는 양의 값 구형일 때 양의 값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열린 우주 말 안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값, 그리고 평탄한 우주는 공률이 없잖아. 이 공률은 제로지. 자, 니은. 나에서 우주 평균 밀도는 임계 밀도보다 작다. 밀도가 작단 말은 반대로 생각해 볼게. 밀도가 크단 말은 같은 공간 속에 입자가 많은 것, 입자 간의 거리가 가까운 것, 밀집되어 있잖아? 그러면 입자 간의 거리가 가까우면 더 중력의 크기가 크겠지? 서로 잘 잡아당기겠지? 팽창을 잘 못한다는 거지. 그러면 열린 우주는 반대지. 밀도가 작기 때문에 서로 잘 잡아당기지 못하니까 현재 계속 팽창할 수 있는 열린 우주이지. 자, 그래서 임계 밀도보다 우주 밀도가 작을 때 열린 우주. 자, 디귿. 다는 등속 팽창하는 평탄한 우주. 평탄 우주는 맞습니다. 평탄한 우주는 맞지만 등속 팽창이 아니라 지금 이 팽창 속도를 결정하는 건 암흑 에너지였잖아. 지금 암흑 에너지를 보게 되면 참고로 다는 암흑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 그 말은 가속 팽창을 한단 말이 되는 거지. 자, 암흑 에너지 존재 여부 이게 결정하는 겁니다. 자, 18번. 빅뱅 우주론에서 시간에 따른 보통 물질,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 밀도, 그리고 중력 렌즈 현상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A, B, C 초기에 가장 많았던 건 암흑 물질, 그리고 두 번째 많았던 건 보통 물질, 그리고 가장 적었던 건 암흑 에너지야.
자, 지금 암흑 물질이나 보통 물질이나 이 물질들은 더 이상 생성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주 공간 부피가 늘어날 거니까 밀도는 작아지는 거지. 그런데 암흑 에너지는 밀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 말은 부피가 늘어나게 되면 이 암흑 에너지 양도 늘어나야지만이 증가해야지만이 밀도가 일정하게 유지될 수가 있는 거지. 자, 지금 자료로도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각각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보통 물질은 5% 정도, 암흑 물질은 27, 그리고 암흑 에너지는 68% 정도. 현재 그렇다 그 말이야. 기억하셔야 되고, 자, 기억. 별과 성운을 구성하는 물질의 밀도 변화 B다. 별과 성운은 눈에 보이는 애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보통 물질이 되는 거지. 참고로 암흑 물질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질량을 가지고 있어서 중력을 발휘하는 것. 그래서 중력 가지고 다 찾아내는 방법들,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잖아. 그렇지만 암흑 물질이 뭐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어쨌거나 별과 성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의 물질, 눈에 보이는 애들. 자, 니은 나의 중력 렌즈 현상. 자, 중력 렌즈 현상은 질량을 가진 애들이 끌어당기는 인력, 중력이잖아. 그러면 질량 가지고 인력 발휘한 애들이, 중력 발휘한 애들이 바로 물질이잖아. 그러면 보통 물질과 암흑 물질 되겠지. 그런데 두 개의 비율 중에 보통 물질은 약 5%, 암흑 물질은 약 27%, 5배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력 렌즈 현상을 일으키는 주가 되는 것은 당연히 암흑 물질이 되겠지. 자, 그렇게 아시고. 자, 디귿. 미래 우주 팽창 속도는 일정한 값으로 수렴할 것이다. 속도가 일정해진다 그 말이 되는 거잖아. 그렇지만 아니지. 암흑 에너지 때문에 현재 우리 우주는 가속 팽창되고 있죠. 바로 암흑 에너지 비율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정 값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속되고 있다. 가속 팽창할 것이다. 그래서 이 속도 값은 점점 늘어날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다른 자료, 팽창 속도를 나타내는 바로 가로축이 시간이고 세로축이 우주 크기인 그 기울기, 그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우주 팽창 속도인데 현재 점점 미래에 갈수록 그 기울기가 증가하는 그래프를 제시하는 경우도 있잖아. 그것도 아시고. 자, 19번. 110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 시간에 따른 우주 팽창 속도 변화 나와 있습니다. 자, 기억. 약 60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 우주는 가속 팽창. 자, 지금 가속 팽창이란 말은 팽창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거잖아. 그런데 60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 보게 되면 지금 팽창 속도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팽창 속도가 빨라진다. 맞는 말 되겠지? 자, 우주 팽창 속도는 현재보다 우주 배경 복사가 형성될 당시보다 빨랐다. 참고로 우주 배경 복사는 빅뱅이 일어나고 약 38만 년 후에 방출되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우주 나이가 138억이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료 110억 년 전까지 나와 있는데 훨씬 더 오른쪽이 되겠지? 지금 오른쪽 보게 되면 현재 팽창 속도보다 위쪽을 위치하고 있는 거지. 위쪽에. 그러면 팽창 속도는 현재보다는 더 빠르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맞고. 자, 디귿. 이 기간 동안 우주 밀도분의 암흑 에너지 밀도 나와 있는데 참고로 암흑 에너지 밀도, 우주 구성 요소는 보통 물질,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가 있는데 물질들은 더 이상 생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주가 팽창한다, 부피가 늘어난다. 그 말은 공간이 커지면서 부피가 늘어나면서 보통 물질이나 암흑 물질은 질량은 일정하니까 오히려 밀도는 작아지는 거지. 분모인 부피는 늘어나고 분자인 질량은 그대로니까 그 밀도는 감소해. 그렇지만 암흑 에너지는 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이 밀도가 일정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부피가 늘어나면 당연히 질량이 늘어나야지만이 밀도가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겠지. 자, 암흑 에너지는 밀도는 일정하다. 근데 우주의 밀도는 감소랍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주 구성 요소는 보통 물질과 암흑 물질 그리고 암흑 에너지가 있는데 참고로 암흑 에너지의 밀도는 일정하게 유지가 되지만 보통 물질이나 암흑 물질은 밀도가 감소하잖아. 그러면 전체적으로 감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세 가지 요소 중에 두 가지 밀도가 감소하고 하나는 일정하니까. 그래서 현재 분모는 감소 그리고 분자는 일정하니까 전체 값은 증가하겠지? 그러니까 증가 맞는 말 되는 거지. 자, 20번.
표준 우주 모형이 등장하기까지 과정 쭉 나와 있는데, 자, 기억. A식의 허블의 법칙이 발견되었다. 자, 허블의 법칙은 우주 팽창을 의미하고 있지? 근데 정상 우주론이나 빅뱅 우주론이나 모두 다 우주 팽창은 다 인정하고 깔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둘 다 인정하는 거니까 현재 정상 우주론과 빅뱅 우주론의 경쟁이 그 전이 되겠지. 자, 니은 B식의 우주 배경 복사 최초로 관측. 자,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것은 빅뱅 우주론의 증거다. 그러면 이게 증거이니까 빅뱅 우주론이 확립되기 이전에 이 증거들이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B가 아니라 A. 참고로 빅뱅 우주론의 증거는 이 우주 배경 복사 외에도 수소와 헬륨의 질량 비가 3대 1이다. 이론적으로 3대 1인데 관측 결과도 3대 1이니까 맞다. 그 말이 되겠지? 자, 이건 틀렸고. 자, 디귿. C식의 우주 지평선 문제 설명. 자, 우주 지평선 문제. 빅뱅 우주론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세 가지. 지평선의 문제, 우주 평탄성의 문제, 그리고 자기 홀극의 문제. 근데 이 세 가지 모두 다 급팽창 가지고 다 설명이 되는 것이. 자, 급팽창 이론 가지고 설명이 될 거니까 급팽창 이론이 나와야지만이 이 문제를 설명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C가 맞겠지. 자, 참고로 표준 우주 모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빅뱅 이론을 깔고 있는 거고, 빅뱅 이론의 문제점인 여러 가지 문제점도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급팽창 이론을 도입하는 거고,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 개념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이 표준 우주 모형이다.